요즘에 저를 좀 사칭하는 불법 리딩방이나 텔레그램 또 단톡방들이 굉장히 좀 많아지고 있는데 각별히 여러분들이 좀 주의를 했으면 좋겠어서 이렇게 좀 영상을 찍게 됐고요. 실제 피해 사례들도 좀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이런 리딩이라든가 이런 걸 전혀 하고 있지 않거든요. 저를 사칭한 어떤 문자가 온다거나 그런 걸 받으셨을 때는 그냥 무시를 하시거나 꼭 신고를 꼭 해주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베스트 투자증권 염승환이사입니다. 오늘 2023년 8월 30일 그 시장 함께 읽기 시작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증시 분위기 괜찮은 것 같고요. 급등은 아니더라도 견조한 흐름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장 또 끝나고 나면 한번 시장은 또 정리해드리고, 어제는 사실 제가 너무 방산주 그거 다 읽고 정리하는 것 때문에 너무 시간이 좀 오래 걸렸고, 오늘 또 죄송하게 제가 아직 기업 있잖아요, 방산주. 예, 그거 이제 기업들은 정리를 아직 못 해가지고 그건 정리 좀 해드릴게요, 나중이라도. 네, 아무튼 이제 방산주 보실 때는 어제도 보셨겠지만 이게 긴 사이클이지 당장 저런 어떤 또 뉴스 나오거나 그런다고 해서 주가 당장 급등할 건 아니고, 또 수주에 따라 또 달라지니까. 그래서 방산주는 어제 최강식 연구원님도 얘기해 주신 대로 25년까지의 어떤 이제 실적 사이클을 보고 좀 중장기로 대응을 하자는, 그게 좀 중요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시간과 함께 하셔야지 당장 또 이거 정말 방산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될 것 같아요. 여유 있게. 근데 어제 LIG 넥스원이나 한국항공우주 이 두 개를 굉장히 좀 그래도 강조를 좀 하셨던 것 같은데, 어쨌든 좀 천천히 대응을 해주시면, 그러니까 주가 안 좋을 때가 기회가 되겠죠, 그죠? 안 좋을 때를 좀 잘 활용하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제가 어제 그 보고서 보면서 느낀 건, 우리나라 정말 방산회사들 대단하구나. 미국이 기술 안 주니까 그냥 이제 국방부랑 해가지고 만들어 버렸어요. 그냥 자체 개발하는 거예요. 그만큼 한국의 무기 기술력은 정말 대단해지고 있다. 라고 좀 생각할 수밖에 없고, 더 경쟁력은 올라갈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계속 지금 사실 어떻게 보면 전쟁 중인 국가예요. 그죠? 우리가 느끼진 못하지만 휴전 국가잖아요. 그러니까 실제 아직도 전쟁 중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무기가 중요한 거고, 무기를 소홀히 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또 빨리 만들기도 하고, 그런 것들이 이제 방산 업종의 경쟁력을 좀 높이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계속 좀 잘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은 일단 정유 쪽하고 스마트폰 물론 좀 아직은 안 좋아요. 근데 일단 그래도 4분기엔 괜찮아지지 않겠냐 요 얘기랑, 제약바이오 좀 부진했지만 미국의 약관이나 협상 관련해서 이제 불확실성 해소됐다 보고 있고, HBM 여전히 좋죠. 성장하니까. 여기에 대해서 오랜만에 김영곤 연구원님 그동안 좀 보고서 안 쓰셔가지고 어디 가셨나 했는데, 저도 개인적으로 이제 김영곤 연구원님 보고서 항상 도움 많이 받았거든요. 공부도 많이 하고. 특히 김영곤 연구원님이 쓰셨던 보고서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구글링 하셔가지고요, 한번 구글에 들어가셔가지고 전략 자원에 대한 기술적 접근 띄고 PDF 딱 치시면 아마 이렇게 뜰 거예요. 제가 옛날에 이제 하이케이나 반도체 공부할 때요, 이걸로 좀 공부했거든요. 여기 보면 이제 김영건 연구원님이 쓰신 자료예요. 어마어마한 페이지입니다. 저 이제 아직도 프린트해서 지금 제 옆에 아직도 있는데, 요거를 클릭하셔가지고 한번 봐보세요. 아마 어려우실 거예요, 되게. 근데 어려워도 해보세요. 요거 프린트 하셔가지고 어려우면 구글링을 더 하시든, 저 챗 GPT한테 물어보시든, 하이퍼 클로버 X에 물어보시든, 영상을 찾아보셔도 되고. 근데 여기서 제가 한번 또 읽다 보니까 안 한 게 확산 있죠, 확산. 이 부분을 제가 안 한 거예요, 아직. 그래서 요거까지 하면 이제 끝날 것 같아요. 아무튼 여기 보면 공정도 다 나와 있고, 이게 사실은 어떻게 보면 좀 거의 백과사전 역할 할 거예요. 우리 배웠던 하이케이 소재 이런 것도. 근데 어려울 겁니다. 되게 어려우니까 그냥 이런 게 있구나 하고 계속 한번 읽어보시고
또 뭐 제 영상 공부하신 분들은 조금 그래도 나으실 수 있지만 어렵긴 해요. 그래서 한번 저걸 꾸준히 한번 읽어보시면 분명히 도움이 될 겁니다. 이 작년도 자료니까 저기 나온 기업들이 뭐 이제 좋아집니다. 이건 아니고 그 공부하는 차원으로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그 하이비전 시스템, 아모텍, 태웅, 현대 GF홀딩스, 삼성전기, 한업솔루션. 그 현대 퓨처넷 정말 많이들 물어보시더라고요. 이게 제가 매주 라이브 할 때마다 꼭 물어보세요. 그래서 아예 제가 결론은 아니고 한 번 더 말씀해 드릴게요. 현대 GF홀딩스랑 관계가 있어요. 현대 퓨처넷 좀 말씀드릴 테니까 좀 기다려 주시고. 자, 그래서 오늘 일단 그 한번 시장 함께 읽기 시작해 보겠습니다. 정유는 뭐 피크아웃 우려가 또 있어요. 뭐 얼마나 올라왔다고 참 이게 참 주가 오른 것도 없는데 이제 또 피크아웃이라고 합니다. 이게 시장이 참 어렵죠. 그래서 뭐 왜냐면 이제 정제 마진이 되게 좋거든요. 좋은인데 이제 시장은 그거예요. 이게 유지되겠느냐. 그러니까 또 피크아웃 우려 또 나왔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그런 투자자 우려가 좀 있는 게 사실인 것 같고요. 그렇지만 여기선 그렇게 안 보는 것 같고 2월 이후에도 글로벌 정유 제품 재고가 감소하고 있고요. 주요 기관들이 수요 전망 올리고 있대요. 원유에 대한. 근데 그 이유가 항공용 연료 때문에 수요 회복에 대해서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 7월 이후로 이제 여름철 전력 수요 증가. 글로벌 드라이빙. 근데 이제 사실 이제 7월 이후로 이 발전용 연료 수요가 개선됐지만 점차 이거는 소멸될 거고 드라이빙 시즌. 이제 미국 같은 데는 차 타고 막 휴가들 가니까 그것도 소멸될 거고. 그래서 이 수급이 좀 타이트한 부분들은 일부 조금 완화되지 않겠냐. 그러니까 이건 사실 유가에는 그렇게 좋은 건 아니죠. 유가에는 조금 부정적인 이슈라고 좀 보시면 좋겠고, 다만 이제 겨울에 또 성수기 오니까 디젤이나 등유 제품 중심으로 해서 수급이 타이트할 것 같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러시아산 원유가 정유 제품이 우회 수출이 진행이 되고 있지만 제재 이전 대비해선 생산이나 수출량 감소는 좀 불가피할 것 같다. 이렇게 보고 그러니까 공급은 크게 안 는다고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정유업체 3분기 실적은 최근에 유가 올랐고 긍정적인 재고 효과, 정제 마진 굉장히 좋거든요. 그래서 좋은 실적 나오지 않겠냐. 그래서 9월 달에 유가가 뭐 급나가는 것만 아니면 시장이 예상한 것보다는 좀 실적은 잘 나올 것 같다. 이런 내용입니다. 근데 이게 종합 마진인데 다 좋죠. 이게 스프레드도 이게 오를수록 좋은 거죠, 사실. 23년도 요 파란색 선 22년 기준인데 확실히 이제 작년보다는 좀 괜찮고 올해입니다. 정제 마진으로 더 발생하는 이익인데 요게 23년도거든요. 보시면 이렇게 또 올라와 있어요. 뭐 양사 합쳐서 얘기한 것 같아요. 그리고 가솔린 재고 16년 이후 최저, 디젤 등유 재고 최저. 그러니까 이제 재고 측면에서도 괜찮다고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정유가 어쩔 수 없어요. 뭐 이게 구조적 성장은 아니니까 할인 받을 수밖에 없고, 그래서 항상 뭐 이노베이션은 좀 이제 배터리를 하니까 좀 다른 차원인데 SOL 투자하신 분들은 항상 트레이딩 하셔야 돼요. 그때 65,000원까지 갔다가 이번 8만원 갔잖아요. 계속 여기서 오르락 내리락 할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8만원 근접할 땐 오히려 조심. 6만원, 그러니까 7만원 깨지고 막 내려가면 오히려 그때는 업황은 또 안 좋으니까 빠지겠죠. 그러면 오히려 그러니까 투자는 반대로 하는 거죠. 좋을 때 팔고, 너무 좋아서 막 올라갈 때 팔고, 안 좋다 해서 무너질 때 오히려 비중은 늘려가고, 그런 전략으로 해야 정유는 수익을 내지, 좋은데 뒤늦게 사고 안 좋으니까 안 좋다고 뒤늦게 손절하고 이러면 이제 계속 역사이클에 걸려버리는 거죠. 그래서 그걸 꼭 염두에 두시면 좋겠습니다. 근데 아직까지는 업황 자체는 괜찮다라고 보시면 좋겠고, 그래서 주가가 뭐 최근에 좀 빠졌잖아요. 흘러내린다면 또 기회가 되지 않겠냐라고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스마트폰 여전히 역성장이고 스마트폰 섹터가 안 좋을 수밖에 없어요. 삼성전자가 1등이지만 판매량은 줄었고 출하량이 이제 판매량이 근접하고 있는데 여전히 그 OEM사들, 이 스마트폰 만드는 회사들이 수요와 재고 축적에 좀 신중한 태도를 좀 보이고 있다. 그러니까 출하량이 크게 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이 있으면 많이 만들어서 출하하겠죠.
근데 자신이 없는 거죠, 아직은. 예, 그러니까 이제 재고는 크게 막 뭐 늘진 않는 상태고, 유통 재고 같은 경우도 중국, 인도, 아시아가 개선 중에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많이 생산 안 하니까 수요 부진 때문에.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이제 자연스럽게 재고 부담은 완화되는 거죠. 올해 스마트폰 출하량은 7% 정도 감소할 걸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2013년 이후로 최저치를 좀 기록을 할 걸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아이폰 15 시리즈는 생산 차질 우려가 좀 완화가 됐고, 아이폰은 또 잘 팔릴 것 같아요. 뭐 역시나 아이폰이죠. 예, 그래서 일단 생산 차질 우려가 있었지만 아이폰 쪽에 이제 납품하는 기업들은 뭐 오늘 LG노텍도 그래서 좀 오전에 움직이더라고요. 그 다음에 하이비전 시스템 막 급등해 버렸죠. 예, 그래서 아이폰 15 시리즈 우려는 좀 완화되고 있다. 그리고 글로벌 스마트폰 시장도 9월이죠. 3분기가 예, 다음 달까지는 부진하더라도 4분기엔 좀 나아지지 않겠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안 좋으니까 여기서 스마트폰이 뭐 이렇게 들어올리기는 어렵고요. 장기간 저성장할 수밖에 없어요. 예, 스마트폰은 교체 수요 외에는 뭐 신규 수요 나오기가 어렵죠. 사실상. 그래서 이제 항상 강조드리는 게 산업의 나이를 봐야 돼요. 지금 이 산업이 나이 들고 있는지, 그러니까 성숙기인지, 아니면은 뭐 예를 들면 고등학교, 대학교처럼 대학생처럼 이제 성장기에 있는지, 예, 우리 사람으로 치면 예, 그런 것들을 판단해야 되는데, 네, 이 스마트폰은 이미 이제 작년을 넘어갔죠. 예, 성숙기니까 예, 성장을 크게 하기는 좀 어려운 그런 산업입니다. 근데 그런 걸 꼭 염두에 두시고, 이쪽 산업에 속한 이쪽 비중이 너무 높은 기업들은 어쨌든 뭐 너무 장기 투자는 쉽지 않은 거죠. 예. 근데 거기서 이제 뭐 자동차나 전장 쪽으로 막 바꿔간다. 이제 그런 기업들은 이제 성장하는 거죠. 제약바이오가 이제 약가인화 협상 약물 10개 발표를 했는데, 파트D라고 약을 보다 저렴하게 처방받으려고 기존 그 보험 가입자가 추가로 가입한 거래요. 근데 여기에서 10개 품목 대부분이 당뇨나 뭐 이런 심혈관 질환 같은 만성 질환 처방약인데, 이거를 그 약가를 인하하는 걸 좀 지금 결론을 좀 내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상자는 65세 이상의 고령자와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보험 처방 건에 대해서만 약가 인하해라. 이렇게 좀 나와 있고, 그 또 조건들이 있어요. 이 지금 10개 품목이 다 복제약이 없어요. 그러니까 복제약이 있으면 가격 올리기가 어렵죠. 바이오시밀러도 없고. 그러니까 이제 신약만 있다 보니까 가격을 계속 올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걸 처방 받아야 되는 사람 입장에서 부담되니까 그걸 좀 줄이기 위해서 약가를 이제 강제적으로 인하하려고 하는 것 같고, 10월까지 이제 협상을 해야 되니까 10월까지 데이터 제출해야 되고요. 내년 9월 1일에 가격은 결정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언제 시작되냐? 1월 1일 26년도. 그러니까 아직 멀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서 26년도 일 가지고 벌써부터 너무 걱정하지 말자는 얘기고, 그리고 이것도 메디케어죠. 보험과 연관된 매출만 감소하는 거예요. 다 감소하는 게 아니고. 근데 다만 이 부분은 염두에 두셔야 돼요. 미국 정부의 기조는 신약에 대한 약가를 낮추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조금 부담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26년도에 10개지만 27년도에 15개, 28년도에 15개 계속 늘어날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좀 부담은 될 수 있다. 라고 좀 보시면 좋겠습니다. 물론 뭐 우리나라 기업들이라기보다는 이제 미국 기업이죠. 다국적 제약사 위주인데, 저런 부분은 약간 투자 심리에는 장기적으로는 좀 부담이 될 수 있다. 그럼 오히려 바이오시밀러나 이런 쪽은 좋죠. 왜냐하면 이제 그 미국 입장에서도 뭐 복제약이나 바이오시밀러가 많아지면 자동적으로 약가가 떨어지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뭐 오히려 우호적일 수도 있지만, 어쨌든 지금 당장 걱정할 문제는 아니다. 제약바이오도 이렇게 좀 봐주시면 되겠고, 이제 학회에 집중하자. 그래서 9월 9, 12일 날 세계 폐암학회가 열리고, 사실 여기서 타그리소가 지금 화학요법 병행해가지고 지금 이제 폐암 치료제 임상 나오는데, 사실 저게 좀 안 좋게 나오면 유한양행에는 좋아요. 예. 근데 어떨지 모르겠어요. 워낙 타그리소가 대단한 약이라 잘 나오면 이제 유한양행도 부담이 되죠. 그거보다 더 잘 나와야 되거든요. 그래서 10월 20일, 24일 이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9월 9, 12일, 10월 20, 24일 요 날에 나올 데이터들이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불확실성 좀 해소됐으니까 본연의 그 학회라든가 신약에 좀 집중하자는 그런 의견인 것 같습니다. 자, HBM 성장 모멘텀 지속 가능하다라는 의견이고, 요새 HBM 얘기 계속 해드리지만 뭐 우리 공부 워낙 많이 했으니까요. 예, 트렌드 포스가 이제 올해 전망을 좀 낮췄습니다. 기존보다. 서버 디램 전망치 일부 하향했고, 고가의 AI 서버는 올라가는데, 그 대신에 그쪽 투자하니까 기존 서버는 줄여버릴 수밖에 없는 거죠. 그 모바일도 생산량이 소폭 좀, 이 생산량은 증가했어요. 원래 13.7억대인데 14.1억대로 증가했거든요. 근데 이게 스마트폰 때문은 아니고 모바일이 많아요. 스마트폰도 있지만 뭐 워치도 있을 거고 아이패드 뭐 이런 것도 있겠죠. 그래서 스마트폰이 아닌 기타 모바일 수량이 좀 올라갔기 때문에, 예, 대수는 올라갔지만 모바일 디램 탑재량은 오히려 떨어졌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 뭐 아주 좋은 건 아니죠. 내용 자체는. 그러니까 아직까지 스마트폰 쪽은 안 좋다. 중국이 살아나야 되는데 중국 스마트폰이 7월달 수량도 전월 대비해서 10% 정도 감소를 했다고 합니다. 아이폰 15 출시에 따라서 수요가 좀 촉진될 것 같고, 고용량 모듈 탑재가 일단은 이루어질 것 같고요. 그리고 재고는 좀 상대적으로 정상화되고 있다. 아까 그 내용하고 키움증권 보고서랑 좀 약간 비슷하죠. 그래서 재고는 정상화되는데 이제 수요가 문제예요. 수요가 느느냐가 관건이고, 서버 디램은 연말까지 데이터 센터 재고 조정 지속될 것 같다. 그러니까 AI 빼고는 썩 지금 좋은 상황은 아닙니다. 어쨌든 AI 제일 수혜주는 엔비디아인데 여전히 상승 모멘텀, 예, 있다. 이렇게 좀 보고 있는 것 같고요. 하이닉스가 HBM의 D램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무려 14%를 넘었다고 하고요. 3분기에는 20%까지. 그러니까 엄청난 겁니다. 처음에 나왔을 때 HBM 약간 폄하하는 시각도 일부 있었어요. 왜냐하면 비중 얼마 안 되니까. 뭐 저 5%도 안 되는 거 무슨 영향이 있겠느냐. 이런 이제 약간 이제 부정적인 시선도 일부 있었지만 시장은 반대로 갔죠. 예, HBM 비중이 10% 넘고 이제는 20%를 향해 갑니다. 엄청난 거예요. 예, 그만큼 폭발적인 성장이에요, 사실. 근데 어쨌든 미래에셋 증권에서 추정하기로는 이제 엔비디아의 데이터 센터형 GPU 매출력이 AI 관련해서 상향한다. 그 첫 번째는 하이퍼스케일러. 하이퍼스케일러는 뭐냐면 대규모 데이터 처리하거나 빅데이터 분석하고 뭐 이런 AI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고성능 슈퍼컴퓨터, 그런 것들을 이제 갖고 있는 회사고, 그 회사는 누구예요? 빅테크. 뭐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뭐 메타 이런 기업들입니다. 이걸 하이퍼스케일러라고 그냥 불러요, 용어로. 이렇게 알아주시면 되겠고, 인터넷 및 클라우드 비즈니스 매출액 비중이 늘어날 경우 당연히 GPU 투자 늘어나겠죠. 근데 실제로 마이크로소프트가 AI 관련 매출액이 27년까지 1000억 달러입니다. 그럼 우리나라는 100조가 넘어요. 이 중에 40% 재투자하면 연간 400억 달러. 그럼 우리 한국 돈으로 한 60조 가까이 되는 거죠. 엄청난 거죠. 그래서 그 정도의 설비 투자 여력은 좀 발생할 수 있다. 이렇게 좀 보고 있는 것 같고, 그다음에 설비 투자 비중, 그러니까 매출이 더 늘어나야 되겠죠, 당연히. 그리고 신규 사업에 베팅하는 거, 설비 투자 비중을 더 높여서 신규 사업에 베팅하는 경우, 아마존이나 애플은 현재 서비스 매출에 이렇게 그러니까 클라우드나 서비스에 30%, 10% 투자를 하고 있는데, 만약에 이제 AI 쪽에 이 두 기업이 신규로 참전을 한다면 투자가 늘어날 거다. 이렇게 보고 있고, 하이퍼스케일러, 아까 빅테크 외에 또 다른 기업들도 AI 투자 비중이 커질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은 더 올라간다는 얘기죠. 물론 이건 가정이에요. 이런 가정들인데 그런 것들이 맞아 떨어진다면 당연히 더 좋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HBM 모멘텀 기댄 비중 확대, 그 이 사이클 후엔 또 뭡니까? 이제는 지금 부진한 게 뭐예요? 전공정 부진하잖아요. 기존에 모바일 뭐 안 되잖아요. 지금 다 이쪽이 그래서 눌려 있는데, 그쪽 수요도 결국엔 사이클 산업이잖아요. 돌아선다고 보시면 돼요. 그 점을 좀 주목하시면 되겠고, 그리고 기존의 주력 응용 수요처 이게 메모리 재고 조정하고 나면, 메모리 재고는요 피크아웃은 했어요. 이미 꺾이고 있고 수요만 좀 늘어나면 좀 좋을 것 같은데 그게 언제 좋아질지 알 수는 없습니다. 아무튼 AI양 투자 늘어날 거고, 나중에 전통적인 그 반도체도 좋아질 것 같고, 이런 좀 내용이니까 참고하시면 좋겠고, 그래서 상승 모멘텀 좀 장기화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모건 스탠리에서 세미나가 좀 있었나 봐요. 그래서 거기서 나왔던 것들, 이거는 이제 김영문 연구원이 적어주신 거 아니고 텔레그램에 이렇게 내용들이 있어서 누가 올려주셔가지고 그냥 올려드린 겁니다. 올해는 마이크로적인 부분보다, 그러니까 개별 기업 이슈보다 매크로가 증시에 영향. 매크로는 이제 경제 환경이죠. 뭐 금리라든가 물가. 예. 근데 사실 작년에 그러지 않았나요? 작년이 더 심했던 것 같은데. 근데 어쨌든 이제 비관론 스테이지, 비관론에서 회의론으로 옮겨가고 있대요. 좀 강도가 나아진 것 같긴 한데, 반도체 사이클은 이제 변곡점 지나서 4, 6분기에 사이클 상승세로 돌아서기 시작을 했다고 하고요. 재고 또한 23년 2분기에 피크를 지났다고 합니다. 재고는 이거는 삼성이 직접 언급한 거잖아요. 5월 달에 재고 피크아웃 했다. 예. 그러니까 2분기 맞죠, 정확하게. 그리고 닷컴 버블과 AI 사이클 비교 많은데, 지금 닷컴 버블과 비교할 때는 아니에요. 이제 뭐 AI 이제 시작인데 무슨 뭐 닷컴 버블하고 비교하는 건 좀 너무 무리죠, 그거는. 예. AI 이제 뭐 시작도 안 했는데요. 뭐. AI로 인한 HBM 시장은 향후에 연평균 75% 성장성 갖고 27년도에는 이제 400억 불 이상의 시장이 좀 될 걸로 전망을 하고 있어요. 400억 불이면 얼마입니까? 예, 400억 불이면 예, 우리나라 돈으로 한 60조 되는 거죠. 예, 엄청난 거죠. 60조. 거기서 마진이 얼마가 될지 모르지만 그 중에 하이닉스가 절반 가져간다고 치면 그냥 보수적으로 30조 하이닉스 매출로 잡히고 영업이익률 몇 프로 나올까요? 최소 30% 이상은 되지 않을까요? 영업이익 만약에 30조에서 30%만 해보세요. 9조 나옵니다. 9조. 어마어마한 거예요. 굉장한 겁니다. 이 의견이 맞다면, 네, 이 의견이 맞으면 엄청난 거죠. 지금 하이닉스가 옛날에 많이 벌었을 때가 10몇 조 벌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9조, 만약에 진짜 보수적으로 30% 그냥 영업이익률 잡으면 50%라는 얘기도 있어요, 영업이익률. 근데 뭐 그건 알 수는 없죠, 정확하게. 영업이익률 얼마 될지. HBM이. 근데 뭐 30%라고 해도 9조입니다, 9조. 네. 그러니까 굉장한 거죠. 그래서 굉장히 HBM 시장을 계속 긍정적으로 봐야 된다. 근데 이제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요새 HBM 후공정 회사를 너무 많이 올랐잖아요. 뭐 오늘 보니까 이오테크닉스, 뭐 또 한미, 인텍플러스, 오늘 또 TF인가요? 여기 뭐 날라가던데 꼭 당부드리고 싶은 건 흥분하셔가지고 이제 나 HBM 이제라도 사야 되겠다 이러지 마시라는 겁니다. 또 후회합니다. 예. 또 후회하니까 오르는 건 그냥 갖고 계신 분들의 몫이라고 생각해 주세요. 예. 안 갈 때 투자해야 돼요. 안 갈 때. 항상 반도체는 소외받고 안 가고 있을 때 투자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너무 후공정 많이 오른 거는 저는 개인적으로 좀 조심하자. 저 좋게 얘기하잖아요. 반도체 업황이나 이런 거 다 좋게 얘기하지만 또 투자는 달라요. 주식 투자는 어쨌든 이 상승 여력을 보고 해야 되는데 불편한 구간에서 투자하는 거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차라리 반도체 하실 거면 지금 못 오른 거 위주로 보는 게 맞아요. 그러니까 못 오른 거 이제 위주로 하면 또 그러죠. 아마 그런 얘기 또 나올 거예요. 아니 지금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HBM 시대에 무슨 전공정을 하고 있냐. 그래서 제가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잖아요. 본딩 할 때, 그러니까 HBM, TSV 이거 설명 다시 했죠. 지난 함께 배우신 거기에 뭐 들어가요? 전공정 들어가잖아요. 후공정만 있는 게 아니에요. 전공정 들어가요. 식각도 해야 되고 평탄화 작업도 해야 되고. 예. 그러니까 너무 후공정만 보지 말자. 후공정이 지금 비싸지고 있기 때문에 전공정 소유주들 찾아보시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그쪽을 좀 더 편안하지 않을까. 그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뭐 아까도 제가 라이브 할 때 얘기해 드렸는데 저를 사칭하는 문자나 뭐 텔레그램이나 카톡이나 블로그나 유튜브가 많은 걸로 아는데 제발 속지 마시고 저는 그런 거 안 하고요. 여기가 저희 공식 채널이잖아요. 여기서 제가 상담도 해드리고 저 일주일에 한 번씩 라이브 통해서 하니까 여러분들 제발 문자 오면 신고를 하시든가 차단해 주세요. 계속. 예. 저희도 뭐 노력은 하는데 뭐 막을 방법이 없어요. 근데 그럴 때마다 제발 문자 그만 보내라 이렇게 막 댓글 달아주시는데 뭐 방법이 딱히 없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차단해 주시고
제가 여러분한테 문자 보낼 일 없습니다. 아시죠? 전화번호를 제가 어떻게 알아요? 예. 그것도 이상하잖아요. 제가 어떻게 전화번호를 알아가지고 예. 보낸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하여튼 그렇게 생각해 주시고, 제가 그리고 그런 거 할 만큼 또 한가하지도 않아요. 저 하루 종일 너무 바쁘기 때문에, 방송 때문에 바쁜 게 아니라 이런 거 공부하느라고, 자료 만들고 하느라고 너무 바빠요. 그런 거 할 여력도 없어요. 설사 그걸 한다고 해도 예, 여력 자체도 없는 상황입니다. 지금. 그리고 9월에는 더 바쁜 게, 9월에는 제가 좀 강연회가 굉장히 좀 많은 편이거든요. 좀 많이 잡혀 있어가지고 훨씬 더 바빠질 것 같은데, 아무튼 예, 그 꼭 예, 그거 속지 마시고 예, 요 유튜브 보시면서 꼭 공부하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그 어떤 블로그에 한 분이 이제 글 올리신 거 보니까, 그 삼성전자 이제 말미에 좀 얘기가 있는데, 진짜인지 모르겠어요. 삼성전자 임원분이 아이폰은 10대들의 약간의 그 환상이다, 약간 그런 식으로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만약에 그 발언, 그러니까 이제 나이가 들면 다시 뭐 갤럭시로 돌아올 수도 있다, 아마 그런 내용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 알파카 이코노미아라는 분이 이제 마지막에 적어주셨는데, 아이폰 인기는 10대들의 막연한 선망이다. 성인이 되면 갤럭시를 쓰는 만큼 아직 희망이 있다. 그러니까 한 임원이 뭐 직원과 소통, 이게 진짠가요, 근데? 근데 이제 블로그에 이렇게 써 있는데, 저 말을 진짜로 하셨으면 문제가 있습니다, 이거. 10대들의 막연한 선망이 아니에요. 삼성폰을 왜 안 쓸까요, 지금? 10대, 20대가. 그걸 고민해봐야죠. 저는 삼성전자가 잘 되길 바라고, 무엇보다 삼성전자를 항상 긍정적으로 얘기를 많이 해드리잖아요. 예, 좀 좋은 쪽으로도 이렇게 저는 뭐 잘 될 거로 보고 있고, 또 삼성이 잘 돼야 우리나라가 또 잘 되는 거니까, 사실 어떻게 보면. 근데 만약에 저 발언이 사실이면 그건 진짜 아닌 것 같습니다. 10대들이 그냥 선망이 아니에요. 예. 그 나이 들면 갤럭시로 온다? 과연 그럴까요? 계속 아이폰 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인식하시면 안 되고, 현실을 직시하셔야 될 것 같아요, 진짜 그건. 예. 그래서 제가 작년에도 이제 포스코 한번 갔다 왔지만, 예, 제가 기업에 대해서 그 이제 시장의 소리라든가 이런 것들을 이제 많이 듣잖아요. 또 개인 투자자분들 어떻게 생각하는 건지. 예. 근데 삼성전자에 대해서도 좋은 시각만 있는 건 사실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특히 반도체는 뭐 잘하고 있는데, 갤럭시 폰이라든가 이런 쪽은 사실 삼성이 좀 아쉬운 게, 아제폰 소리를 들어요. 아제폰. 아제폰 소리 안 듣는 폰 하나 있어요, 삼성에. Z 플립. 요건 잘 만들었어요. 이렇게 플립형. 요거는 예, 엣지 있다는 소리 듣는데요. 인정. 그러니까 요건 제가 한 얘기가 아니라 저희 딸이 해준 얘기인데, Z 플립은 인정해준다고 합니다. 예, 혹시 여기 삼성전자 관계분이 듣고 계신지 제가 모르겠는데, 예, Z 플립은 인정한대요. 예, 그러니까 무조건 아이폰이니까 선망하는 게 아니에요. 예, 인정하는데 다른 건 아제폰이랍니다. 저도 아제폰 쓰고 있어요, 삼성 거. 왜 그렇게 됐냐 이거죠. 그거는 이제 한번 바꿔주셔야죠. 예, 더 노력하셔가지고.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할 몫인데, 인식부터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어쨌든 예, 그러니까 겸허하게 비판을 받아들일 건 받아들이시고, 예, 바꾸면 되죠. 예, 그래서 좀 더 나은 삼성전자가 되기를 좀 바라겠습니다. 아무튼 그렇고요. 예. 그리고 하이비전 시스템 한국 IR 협의회에서 이세롬 이나연 연구원님이 일단 적으셨는데, 이거 우리 하이비전 많이 공부했죠. 워낙 많이 공부해서 이제 다 아실 거예요. 검사 장비 밑에 자회사로 퓨런티어 있고, 스마트 디바이스, 오늘 자율주행 관련주들 좋더라고요. 예. 스마트 디바이스 부품 검사 장비 제조하고 있고, CCM 자동화 검사 장비. 그러니까 이게 스마트폰 카메라 이제 모듈 검사 장비예요. 요게 대부분이고, 주로 LG 노텍, 애플 쪽에 그리고 들어갑니다. 애플이 이제 찍어주는 거죠. 저기 장비, 이 하이비전 거 써라. 애플은 이제 밸류체인 관리 굉장히 엄격하게 하거든요. 아무거나 안 씁니다. 그리고 퓨런티어 있고, 큐비콘 3D 프린터 만드는 회사도 있고요, 자회사로.
그리고 하반기 스마트폰 시장. 근데 이제 이런 질문 하실 수도 있어요. 아니, 스마트폰 시장 안 좋다는데 왜 하이비전은 좋냐? 이게 말이 되냐? 예, 물론 그 얘기도 맞아요. 전방 산업은 스마트폰이니까. 근데 첫 번째 이유가 있어요. 첫째, 아이폰이에요. 아이폰인 게 좀 다르고, 두 번째, 하이비전이 하는 사업이 뭐예요? 카메라 검사 장비입니다. 카메라는 스펙이 바뀌어요. 바뀔 때마다 매출이 점프합니다. 네, 그러니까 같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번에 폴리드 줌이 탑재됩니다. 모델 하나에. 그게 스펙이 바뀌면요, 매출이 늘어납니다. 실제 과거에도 그랬어요. 카메라 사양 바뀔 때마다. 전면 카메라도 바뀌고요. 근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24년엔 2개, 25년에 전 모델 탑재될 걸로 보고 있어요. 그럼 더 늘어나겠죠. 예. 그리고 이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 그 애플이 XR 기기 내놨잖아요. 내년부터 나옵니다. 거기에 카메라 많이 들어가요. 그거 단가 더 비싸요. 예. 그거 누가 할까요? 그런 검사들. 하이비전이 해주겠죠. 예. 그리고 자회사 큐비콘이 있는데, 큐비콘의 주주가 세방전지인데, 세방전지가 리튬 배터리 회사가 있나 봐요. 세방 리튬 배터리. 이거는 배터리 팩 있죠, 팩. 이렇게 조립해 놓은 거. 배터리 모아놓은 거. 그거를 이제 제조해서 아마 완성차 같은 데 공급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거기에 검사 장비 수주를 또 따냈다. 아니, 그 패키징을 하는 그 수주를 좀 따냈다라는 그런 좀 내용도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 2차 전지 제조사 위주로 2차 전지 검사 장비 수주도 있는데, 물론 아직 비중은 높지 않은데 2차 전지 시장 쪽으로도 지금 가고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리고 북미 업체로 아까 말씀드린 혼합 현실, 예, 헤드셋, 요게 이제 그 대당 카메라 모듈 및 이런 것들이 더 급격히 증가할 걸로 보고 있고요. 예. 옛날에 스마트워치 이후 처음으로 출시하는 신규 하드웨어죠, 애플이. 그래서 수혜 강도가 좋을 것 같다. 그래서 올해 3분기 실적도 좋고, 아니 스마트폰 시장 안 좋은데요, 이 기업은 성장하고 있어요. 영업이익률이 18%. 어마어마한 거죠. 예. 그런데 주가가 PER이 6.2배밖에 안 됩니다. 주가 싼데 성장해요. 그러니까 이제 대접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이거를 우리가 모르는 게 아니라 우리는 계속 공부를 했어요. 이 내용은 다 어느 정도 알고 있어요. 저 세방 2차 전지 빼고. 그죠? 2차 전지 내용은 저도 이제 좀 약간 이 부분은 좀 생소하고, 다른 부분은 우리 다 공부했던 내용들이죠. 근데 어쨌든 오늘은 좀 이제 주가가 그걸 좀 반영해서 올라가는 것 같은데, 계속 좀 괜찮지 않을까. 그러니까 애플 수혜주하면 이제 가장 먼저 떠올릴 기업 중에 하나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회사 이제 퓨런티어도 있고, 거기는 이제 자율주행 관련된 카메라죠. 예. 자동차. 아모텍은 내용이 안 좋습니다. 목표 주가를 거의 반토막 내버렸고요. 왜 그러냐면은 최근에 초전도체 테마로 한번 급등했죠. 그래서 제가 좀 주의하시라고 말씀드렸잖아요. 한양 ENG도 그렇고, 한양 ENG는 제가 굉장히 좀 개인적으로 좋게 봤던 좀 기업인데, 갑자기 그냥 초전도체로 너무 급등해서 조심해야 된다. 아모텍 역시 좀 조심해야 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주가 다시 급락해버렸고요. 근데 초전도체 테마는 테마고, 지금 중요한 게 본업인데 본업이 안 좋아요. 왜냐하면 원래 중국 전기차 업체로 MLCC 공급하기로 했는데 품질 문제 발생했나 보네. 그러니까 이건 좀 문제가 있는 거죠, 품질에. 물론 이걸 해결을 해서 빨리 해주면 다시 턴어라운드 할 수 있어요. 근데 알 수가 없어요, 언제 될지. 그래서 이게 안 돼 버리니까 유럽 통신 장비, 미국 전기차 쪽으로도 지금 못 들어가나 봐요. 이걸 잡아야 되겠죠. 그래서 지금 추정치를 확 떨어뜨려 버렸습니다. 그래서 포기할 필요까지는 없어요. 근데 시간이 걸려요. 예. 어쨌든 다시 중국 쪽에 납품을 하는 스토리가 나와야 주가가 드라마틱하게 또 올라가겠죠. 그러니까 왜 지금 안 좋은지 좀 아시겠죠. 예. 그래서 적자 불가피할 거라고 합니다. 이 상태면 적자 나올 수 있다. 그래서 시간이 좀 필요하니까 문제 해결될 때까지는 조금 지켜보세요. 예. 뭐 내려왔다고 무조건 어우 또 기회 아니냐 이러지 마시고, 일단 지금은 좀 보수적으로 봐야 됩니다. 보고 나중에 좀 뭐 해결하겠죠. 만들었으니까. 근데 어떤 문제인지 모르겠지만 조금 지켜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건 좀 말씀 한번 드렸고, 태웅은 드디어 제가 그때도 2분기 실적 잘 나오고 한번 분석해 드렸잖아요. 근데 우리
풍력할 때도 한번 배웠었고, 예. 근데 아쉬웠던 게 태웅은 보고서가 없어요. 증권사. 예. 나오질 않아요. 그래서 좀 언제 나오나 그랬는데 오늘 드디어 나왔고요. 단조 기업이고 이제 뭐 프레스 해가지고 아주 큰 철강 제품이죠. 예. 그래서 세계 최대 9,508 엄청 큰 겁니다. 그래서 이게 풍력, 조선 이런 데 들어가는데 풍력 비중이 높고 자체적인 철강 회사를 갖고 있어요. 제강 공장. 이것 때문에 돈 많이 까먹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이게 원재료거든요. 여기서 원재료 만들어서 풍력에 들어가는 부품으로 연결합니다. 그래서 저것만 정상화되면 훨씬 좋죠. 예, 원재료 비중을 줄이니까. 연간 70만 톤 생산설비 보유하고 있고 20에서 30만 톤 정도만 생산을 연간 해주면 이익은 나나 봐요. 예. 그래서 제강 공정. 근데 이게 전기로 오니까 전기요금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전기요금이 올라가면 조금 실적이 안 좋을 수도 있어요. 예. 그리고 단조 공장 이게 투자는 끝나서 거의 인력 충원 위주로만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매출만 나오면 돼요. 매출만 쭉쭉 나와주면 괜찮을 것 같고 어느 업체보다도 유리하죠. 이제 원재료부터 직접 다 하니까. 근데 업황이 안 좋으면 더 안 좋아지는 거고. 근데 요새 업황 좋잖아요. 그리고 이 회사는 대형 회사보다는 여러 업체들한테 골고루 좀 주는 것 같고 단가가 좋은 또 대형 해상풍력 있죠. 해상풍력이 요즘에 이제 대세잖아요. 이쪽 비중이 늘어나고 있는 것도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상반기 실적 굉장히 좋았고 25년까지 좋을 것 같고요. 원가락으로 영업이익률은 13% 정도 기록했습니다. 그러니까 상반기 2분기 되게 좋았죠 실적. 근데 하반기는 조금 하락할 수도 있다. 왜냐하면 이 도시가스나 이 전기료 이 부분에 있어서 좀 비용 부담이 있을 수 있다고 보는 것 같아요. 그리고 수주잔고로 업황을 해석하기 좀 어렵고요. 이제 납기가 좀 짧기 때문에 부채 비율은 낮은 편이고 오랜 기간 동안 참 어려움을 겪었던 기업인데 경쟁사들 다 도태됐거든요. 막 상폐당하고 막 이런 거 많았어요. 근데 살아남은 기업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현진 소재였나? 그 기업이 아마 상폐된 걸로 알고 있고요. 근데 그런 경쟁사의 상폐에도 살아남아 버렸어요. 그러니까 이제 시장을 장악할 수 있는 거죠. 이게 단조 제품인 거 아시죠? 우리 다 한번 배웠던 거고 풍력 발전에 들어가는 부품입니다. 플랜지라고. 연간 실적 이렇게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레벨업 하고 있죠. 매출액이 막대기가. 현대GF홀딩스는 IBK 남성현 연구원님이 이번 대주주 현물 출자 마무리되면 실질적 지주사로 자리매김한다. 그래서 굉장히 저평가된 거 맞아요. 근데 지금 유증해가지고 그 현대백화점하고 현대그린푸드 주식을 주면 현대GF홀딩스가 이 자기 회사 주식을 나눠주는 거죠. 그래서 현물 출자하는 방식인데 그게 곧 끝납니다. 그러면 이제 지주사 전환이 되는 거죠. 근데 현대백화점 그룹 순자산가가 20조인데 이번에 이런 현물 출자 유증 끝나면 시총이 5천억 되거든요. 그래도 싸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주주 환원도 더 늘릴 걸로 고려하고 있는 것 같고. 근데 왜 이렇게 주가 안 갔냐? 일단 지주사니까요. 주주사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별 관심이 없습니다. 근데 아무튼 이제 현대GF홀딩스 밑으로 다 헤쳐 모입니다. 현대백화점, 그린푸드, 한무쇼핑 뭐 다 이렇게. 현대푸천을 설명해 드릴게요. 현대푸천에 5.9% 있죠. 현대GF홀딩스가 만약에 공정거래법상에 의하면요. 저 지분 다 팔아야 됩니다. 팔아야 돼요. 이따 설명해 드릴게요. 근데 되게 요즘에 재밌는 일이 좀 이루어지고 있어요. 요게 이제 현대GF홀딩스가 이제 현대백화점도 밑에 있는 겁니다. 이렇게 돼 있는데, 자, 공개 매수는 기간은 8월 11일부터 9월 1일. 이번 주에 끝나요. 공개 매수 다 이제 마무리되고 9월 5일 날 이제 결제할 예정이고, 그리고 여기 9월 18일 날 이제 신주 상장을 한다고 하는데, 어쨌든 이제 공개 매수 다 끝나가니까 이제는 뭐 더 주가가 뭐 불확실성이나 이런 것들은 이제 없다고 보시면 되겠고, 다만 어쨌든 현대백화점, 현대그린푸드도 싸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선택하기로는 백화점, 그린푸드 사지, 사업해서 사는 게 낫지, 뭐 지주에서 굳이 이러다 보니까 좀 순위에 밀리는 거죠. 그렇지만 어쨌든 저평가된 건 무시 못하고, 그다음 오늘 좀 해드릴 내용은 제가 뭐 GF홀딩스 뭐 이 얘기를 좀 하는 것보다는 현대푸천의 질문을 정말 많이 매주 하세요, 매주. 그래서 정리해드리면 원래 이 회사가
저 케이블 회사에 있었는데 그 회사를 판 걸로 알고 있어요. 그게 알짜인데. 근데 어쨌든 그 판 돈 갖고 있으니까 현금이 많아요. 그래서 알짜 회사입니다. 현대퓨천에서. 그러니까 지금 하고 있는 사업보다는 가지고 있는 자산이 많은데 이 회사가 현대바이오랜드를 갖고 있어요. 현대바이오랜드는 한방 화장품 그 원재료 같은 걸 만드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제가 기억하기로는. 그래서 현대바이오랜드 지분을 갖고 있는데 지금 어떻게 돼 있냐면 지금 예를 들면 현대 GF홀딩스가 현대 홈쇼핑 갖고 있잖아요. 예. 현대 홈쇼핑이 현대 퓨처넷을 갖고 있어요. 예. 무슨 얘기냐? 현대 GF홀딩스는 손자회사죠. 현대 퓨처넷이. 그죠? 현대 홈쇼핑, 그러니까 현대 GF홀딩스 아들이 누구예요? 아들이 누굽니까? 현대 홈쇼핑. 그 손자는 현대 퓨처넷. 이 손자회사 지분은 어떻게 되는 거죠? 이 손자회사가 있죠. 현대 퓨처넷. 근데 이 현대 퓨처넷이 어떻게 되냐면은 현대바이오랜드 지분을 현대바이오랜드가 증손자죠. 증손자. 이게 좀 헷갈릴 수 있는데 아무튼 다시 좀 적어드릴게요. 아까 제가 잘못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뭐냐면 현대 GF 홀딩스, 자 여기서 현대 홈쇼핑 있고요. 현대 퓨처넷. 네, 여기서 또 한 가지가 누구냐면 현대 바이오랜드. 이렇게 돼 있죠. 여기 증손자예요. 이 증손자 지분을 100% 가져와야 돼요. 현대 GF홀딩스가. 그 얘기입니다. 이 공정거래법상 그래요. 네. 요 현대 퓨처넷이 바이오랜드 지분을 100% 갖고 있어야 돼요. 얘가. 이렇게 간접적으로 가는 거니까. 하나, 둘, 이렇게 가는 거니까. 근데 얘를 이제 100% 가져와야 되는데 그러기가 좀 쉽지 않다는 거죠. 예. 지분도 매입하려면 돈 들어가고 그렇다고 안 그러면 팔아봐야 되거든요. 매각해야 되는데 기껏 인수한 기업도 팔 수도 없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해결되냐면 현대홈쇼핑하고 퓨처넷 합병하면 돼요. 합병하면 바이오랜드 그냥 그대로 둬도 됩니다. 이 둘이 합쳐버리면. 근데 놀라운 건 현대홈쇼핑이 요즘에는 아닌데 계속 지분 매입하더라고요. 현대 퓨처넷을. 그래서 시장에서는 둘이 합병하는 거 아닌가. 현대홈쇼핑이 퓨처넷 지분을 계속 매집을 해가지고 공개 매수를 하든가 상폐시켜가지고 합치신 거 아닌가. 그런 얘기도 있었어요. 근데 이건 확정된 건 아닙니다. 그냥 시나리오이기 때문에 진짜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어떤 방식인지 몰라요. 네. 근데 어쨌든 현대퓨처넷 알짜 회사고 돈은 많고 현대홈쇼핑이 현대퓨처넷과 합병할 가능성도 아직은 남아있다. 왜냐하면 공정거래법상 때문에. 그래서 아마 이번에 이런 공개 매수 끝나면 뭔가 또 시나리오들이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현대퓨처넷 뭐 나쁘지 않다 이렇게 말씀은 좀 드리고 싶은데 뭐 성장하거나 그런 회사는 아니에요. 아시죠? 그건 염두에 두세요. 현대퓨처넷까지 몇 배 수익 난다 이거는 아니고 성장주는 아닙니다. 근데 이런 시나리오가 있다는 거. 여기서 둘이 합병할 가능성은 좀 있다. 뭐 그런 내용들은 있다고 보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삼성전기는 목표 주가 19만 유지했고 어제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여기도 비슷해요. IT 기기양 매출이 예상 대비 둔화된다. 그래서 이제 어제 그게 나오면서 다 이제 알려졌겠죠. 그래서 좀 주가가 어제 좀 부진했었고 다만 어제 똑같아요. 내용은 비슷합니다. 전장 비중은 늘어난다. 예, 이게 좀 핵심이고 그래서 계속 늘어날 겁니다. 가면 갈수록. 그래서 내년은 더 좋아요. 올해는 좀 기대에 좀 못 미칠 수 있지만 그래서 오히려 좀 기회로 활용할 필요는 있는 것 같고 플립집 BJ는 저게 삼성전자가 엔비디아나 AMD 수주 따내면 삼성전기가 할 가능성도 있고요. 카메라는 아마 테슬라 쪽에 납품하는 걸로 알려져는 있어요. 예. 그래서 자동차, AI 쪽으로 비중 늘어나니까 근데 주가는 또 싸졌고 그래서 좀 지금은 이렇게 안 좋을 때 오히려 기회로 활용할 필요가 있지 않나 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하나솔루션 좀 말씀드릴게요. 하나솔루션도 주가 이제 그동안 굉장히 부진했죠. 이제 실적 리스크 때문에. 근데 일단 내용은 좀 괜찮은 것 같아요. 키움에서 나온 보고서고요. 목표 주가 55,000원 유지를 했고 이제는 진짜 명실상부한 신재생 에너지 기업입니다. 원래는 하나 케미칼이죠. 석유화학 회사인데 이제는 영업이익의 82%가 상반기 기준으로
이제 신재생 에너지에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태양광 회사로 보는 게 맞고, 그렇다고 뭐 화학을 무시해서는 안 되고요. 화학도 일정 부족은 있어요. 근데 그게 실적이 이제 쪼그라드니까 이런 현상이고, 화학도 잘 되면 좋죠. 근데 화학 업황은 너무 안 좋으니까 좀 시간은 좀 걸릴 수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이제 EPC 뭐 이제 발전 사업이라고 하는데, 그동안 이제 태양광 모듈 위주로 했죠. 태양광 전지 요걸 이제 주로 미국에 수출하거나 해서 좀 돈을 벌었는데, 그 웨이퍼나 인곳 이제 맨 앞에 있는 거 있어요. 맨 앞에 있는 게 이제 바로 업스트림. 예. 웨이퍼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중간에 이제 저 태양 전지 만들고, 이 태양 전지 모듈 이용해서 뭐 하죠? 발전 사업 하잖아요. 태양광 발전, 전력 생산. 이 세 가지가 이제 그 업스트림, 미드스트림, 다운스트림 이 세 개로 구성이 되는데, 그걸 이제 다 하겠다는 좀 의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미국 웨이퍼 인고 투자뿐만이 아니라 EPC 사업까지 수익 창출이 다각화되고 있어 긍정적이다. 그리고 이 EPC 이런 어떤 사업에 대해서는 개발을 하고 매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돈을 버는 구조인데, 그게 20%까지 이제 증가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회사의 사업 구조가 그동안은 태양광 딱 중간부, 미드스트림, 그러니까 한마디로 태양 전지나 모듈 위주로 하는데, 이게 다운스트림, 발전 사업까지 연결이 되고 있다. 예. 근데 다만 아쉬웠던 건 2분기는 이게 프로젝트들이 좀 수익성이 낮았나 봐요. 그래서 영업이익은 크진 않았다. 예, 이렇게 좀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모듈 같은 경우는 미국 태양광 밸류체인상에서 비교적 안정적이긴 한데, 이익률이 좀 낮고요. 저 개발이나 발전 사업 있죠. 이쪽은 다운스트림은 이익 변동성 굉장히 큰 편인데 마진은 굉장히 좋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쪽도 잘 해주면 굉장히 이제 좋은 상황이 펼쳐질 수 있는 거죠. 예. 근데 단기적으로 해결할 숙제들이 좀 있다고 합니다. 원래 2년 전에는 1조 원 이상을 벌어주던 이 케미칼이 사실 적자 안 보면 다행일 정도로 너무 업황이 안 좋죠. 예. 그래서 당분간 수익성 개선이 좀 어렵다는 숙제는 좀 남아있고, 미국 신재생 에너지 투자해야 되니까 여기 따른 자금 조달, 금융비용 증가도 역시 숙제로 좀 남아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고요. 약세 업황임에도 2분기 영업이익률이 그래도 3.7%로 수익성 창출을 했고, 화학 부분에서 주로 만드는 게 PVC 아시죠? 건자재에 쓰이는. 이게 이제 중국이 좀 건설 경기 안 좋으니까 PVC 가동률이 중국에서 떨어질 수가 있어요. 이거는 하나솔루션 입장에서는 오히려 호재일 수도 있는 게, PVC는 중국으로 수출인 물량이 많지가 않아요. 예,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중국이 약간 이제 PVC 가동률이 떨어지면 아시아 쪽에서는 공급이 주니까 PVC 마진 개선 가능성도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좀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실제로 아마 PVC 가격은 좀 오른 걸로 알고 있어요. 예. 근데 어쨌든 그래서 그 하나솔루션 같은 경우는 조금 PVC 쪽은 뭐 나쁘지 않지 않나, 이렇게 좀 보고 있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연초에 3.4조 투자 계획 발표했는데, 하는 건 좋은데 돈 어떻게 할 거냐, 이자 비용 이런 거 있잖아요. 여기 증설하는데 4,500억, 그 다음 인곳 웨이퍼 셀 모듈 이런 거 만드는 공장 만드는데, 이런 거 만들면 좋은 게 미국에 보조금 받잖아요. 그죠? 근데 그런 거를 이제 받을 수 있는데, 문제는 저 2.9조 어떻게 할 거냐. 예, 근데 지금 현재 진행하는 투자의 특성상 금리를 낮게 해준대요. 왜냐면 고금리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하면 이자보단 커지거든요. 근데 이 정책 자금들이 있다 보니까 그런 것들을 조달만 잘해. 그러니까 이거는 확인을 해봐야 됩니다. 실제로 낮은 금리로 조달하는지. 예. 그리고 상반기에 인페이지나 썬런 같은 주택용 태양광 시장에 인버터 만드는 기업들이 있죠. 모듈 말고 그런 태양전지 이제 모듈을 이용해서 발전하는 이제 하나의 부품이죠. 이런 이제 인버터 만드는 기업들이 주거용 태양광 안 좋다, 그러면 주가들이 막 폭락을 했어요. 예. 근데 이 회사들은 이제 인버터 생산 기업들이고, 주로 주거 시장 대상으로 캘리포니아 중심으로 경쟁을 하고 있는데, NEM 3.0 우리 많이 공부했죠. 그래서 이제 그 태양광으로 생산한 전력을 판매를 할 때 그 판매 대금을 옛날보다 싸게 해주는 거죠. 그럼 누가 팔려고 하겠어요? 그럼 태양광 수요가 줄겠죠. 아니 내가 뭐 저라도 만약에 주택에서 내가 태양광으로 발전해서 전력 만드는데, 옛날에 100달러 주던 걸 예를 들면 이제 1달러밖에 안 주겠다, 그러면 안 팔죠. 예, 아니 100달러 주던 거 예를 든 거예요. 예, 그러면 이제 태양광 설치 요인이 떨어지겠죠. 근데 그래서 저 NEM 3.0 시행하면서 뭘 했냐면 ESS 독려한 거예요. 옆에 ESS 같이 설치하면 보조금 줄게요. 그러니까 태양광 발전하고 ESS에 저장하라는 거예요. 예.
왜 그렇게 하냐면 너무 전력 생산이 많아서 자꾸만 이제 송배전 해가지고요. 전기 회사에 팔아버리니까 이게 감당을 못해요. 인프라가. 미국 인프라는 열악해요. 정전 나고. 그러니까 되도록 파는 것보다는 그냥 집에 좀 저장 좀 해놔라. 그래서 미국에서 ESS 시장 커질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지금 구조 자체가. 그렇게 지금 정책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NEM 3.0 영향이 좀 클 수밖에 없어서 그래서 어쨌든 지금 조금 수요 부진으로 좀 안 좋았는데 다만 하나솔루션은 모듈 중심이라 약간 좀 다르고 그리고 하나솔루션이 물론 주거 비용이 높긴 하지만 주거 상업용 발전은 다 하거든요. 안 하는 건 아니에요. 다 해요. 예. 그래서 유틸리티 발전 시장을 전략 시장으로 보고 그쪽에 또 집중하고 있고 그리고 기존 주거용 태양광 이제 전지 설치보다는 보조금이 대폭 하향된 신규 NEM 3.0 변경으로 약간 이제 수요가 위축된 것 같지만 장기적인 경제적 수혜는 어쨌든 그래도 설치하는 게 유리하다. 왜냐하면 ESS랑 같이 설치하면 보조금 많이 주거든요. 예, 그래서 같이 세트로 좋을 수 있다.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어쨌든 지금 뭐 분위기가 좋은 건 아니죠. 그죠? 뭐 주거용 시장이 좀 악화된 건 사실이니까 뭐 좋다고 볼 수는 없지만 우려 대비해서 주가 좀 많이 빠진 것 같고 또 중국 지금 못하게 막아주고 있잖아요. 미국이 이제 24년 6월부터는 동남아 우회에서 미국으로 들어오는 건 이제 못 들어옵니다. 관세 부과예요. 그래서 하나솔루션의 경쟁력은 더 내년으로 가면 높아진다. 그래서 지금 주가 부진할 때 오를 때 다 좋다는 얘기하고 투자하는 것보다는 지금은 이제 관심도가 떨어져 있고 그러나 장기 성장 방향성은 문제 없잖아요. 예, 단 언제 좋아질지 모릅니다. 그게 좀 답답한 거고 그래서 시간과 함께할 지금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주거용 이제 태양광 침투율인데 더 늘어나겠죠. 이렇게 많이 올라온 것 같죠. 많이 올라왔죠. 그래봐야 4.8%예요. 얼마 안 됩니다. 굉장히 가파른 것 같지만 4.8이에요. 침투율이. 그러니까 아직도 뭐 그렇게 많다고 볼 수는 없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유진투자증권의 허재현 연구원님이 미국 기업들의 구조조정, 이제 졸트라는 구직구인 보고서가 나왔는데 채용 공고가 좀 안 좋게 나왔대요. 예. 그래서 오늘 이것 때문에 미국 증시 급등해 버렸어요. 채용 건수가 1140만 건이거든요. 1년 전이 880. 그러니까 우리 공부했잖아요. 메리츠 증권이었나? 거기서 지난주였나요? 지지난주에 제가 보고서 한번 좀 어려웠지만 설명해 드렸죠. 우리가 고용대표를 표면적으로 보면 좋지만 그 안은 둔화되고 있다. 점점 다운되고 있다. 그 지표들이 이미 나왔다는 걸 그 메리츠 증권에서 이미 알고 있었죠. 그래서 그거 한번 설명해 드렸고 그래서 우리는 아, 고용 꺾이는구나. 실제로는 조금씩 꺾이겠구나. 근데 실제로 여기 구인구직 보고서가 나왔는데 꺾여버렸어요. 그래서 미국 증시 환호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갈수록 금리는 좀 더 안정화될 거예요. 그래서 제가 5% 넘었지만 금리가 추가적으로 막 더 급등하거나 그럴 건 아니라고 저도 이제 말씀을 드렸던 이유가 그 금리가 더 오를 뿐이긴 또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금리가 막 급나가거나 그런 것도 아니지만 그래서 2,500 초반이나 이런 데서 너무 걱정하지 말자는 그런 의견을 제시했던 거고요. 다만 그렇다고 뭐 2,700, 800을 지금 바로 갈 수 있는 분위기는 또 아니에요. 근데 2,500에선 겁먹지 말자는 얘기죠. 예, 금리 예측을 한 거고 그 기본적인 전제 조건은 미국 고용은 둔화되고 소비도 꺾일 거라는 가정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이미 꺾이고 있어요. 근데 소비는 아마 4분기부터 꺾일 것 같고 이거는 누구나 합리적으로 추론할 수 있는 거예요. 데이터만 이렇게 우리 좀 보고서 보면 우리가 사실 이 보고서 볼 때 아시겠지만 산업 기업만 보는 게 아니잖아요. 제가 이런 전략이나 경제 매크로도 다 보여드리죠. 그 이유가 있어요. 그런 걸 통해서 시장을 예측하시면 된다는 얘기예요. 예. 너무 차트 보고 하지 마시라는 얘기입니다. 아시죠? 예. 차트 보고 코스피를 예측하기가 차트 보고 하면 얼마나 편하겠어요. 예. 경제 지표 뭐하러 봅니까? 그죠? 볼 필요도 없고. 그러니까 그런 이제 지표들이 나타내는 그 함의를 보고 물론 그게 틀릴 때도 있겠지만 그렇게 해서 미리 예측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의 이런 부분도 우리는 뭐 이미 어느 정도 예측을 하고 있었던 거죠. 근데 어쨌든 이제 그렇게 나왔고, 예, 자발적 퇴직자가 좀 줄어들었대요. 자발적 퇴직자는 누구냐면 자기가 나간 거죠. 그게 많다는 얘기는 더 좋은 조건으로 다른 데 간다는 얘기죠. 그럼 임금이 더 올라갈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럼 이거 연준의장이 안 좋아하는 겁니다. 근데 자발적 퇴직자가 줄었어요.
안 나간다는 얘기예요. 예. 그러면 임금 상승률이 높아지기가 어려운 거죠. 그러니까 이것도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이제 분위기들 때문에 미국의 테크 기업들이 오늘 급등을 했고, 예. 더 뭐 계속 오르긴 좀 어렵겠지만, 예. 테크 기업들 그동안 구조조정도 좀 열심히 했기 때문에 좀 주목할 필요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미국 증시가 오른 거는 요 이슈 때문에 올랐고, 거기서 이 엔비디아랑 테슬라가 급등을 하면서 지수 상승을 이끌었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자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이제 오늘 내부자 매수 한번 볼까요? 오늘이 8월 30일이죠. 그래서 아까도 어떤 분이 오텍 물어보시더라고요. 근데 여기 어제도 강성희 대표이사가 매수를 좀 하긴 했거든요. 근데 회사 막 실적이 좋거나 그러진 않아요. 근데 저도 이게 오텍은 잘 몰라요. 정확하게 아는 기업은 아니고. 근데 아무튼 이 내부자 매수 아이디어는 되게 좋아요. 좋은데 제가 꼭 당부드리고 싶은 건 내부자 매수였다고 무조건 투자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한 번 더 여러분이 공부를 해보시고 잘 아는 기업이면 또 상관없는데 그리고 나서 투자를 결정을 하세요. 무조건 이게 정답이면 얼마나 쉬워요. 꼭 그런 건 아니니까. 그 다음에 콜마 B&H는 뭐 여러분들 많이 아시는 기업이죠. 근데 콜마 B&H도 조금씩 요즘에 내부자 들어오고, 앱코란 기업도 이게 저는 제 눈을 좀, 이게 18억 맞나요? 1억 8천인가? 37만 주가 들어왔어요. 5천 원에. 그죠? 이게 아마 계산을 하면, 아무튼 여러분들도 어제 한번 공시 봐보세요. 이게 37만 주니까 곱하기 5천 원만 해도 10, 100, 1000만, 10만, 100만 주. 예, 18억 맞네요. 왜 이렇게 많이 샀는지는 모르겠어요. 시간의 매매까지 있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거 합쳐가지고 요 앱코란 기업은 아무튼 매수가 좀 많이 들어왔다. 이 앱코가 잠깐만요. 이게 시가총액이 얼마죠? 여기 오광근 대표이사 맞죠? 이분이 이제 최대 주주예요. 근데 어쨌든 지분 신고를 또 했고, 근데 보면 실적은 되게 안 좋아요. 그죠? 예. 작년에 대규모 적자 났고, 근데 2분기에 드디어 흑자 전환했어요. 드디어 흑자 전환했고, 이 회사가 아마 여기 게이밍 기업 맞아요. 예. 근데 코로나 때 진짜 타격 많이 받았죠. 근데 이제 리오프닝 하면서 주로 이제 게임이 잘 되고 PC방에 사람 많이 갈 때 돈 버는 기업인데, 아무튼 이제 여기 대표이사가 샀다는 건 조금 그래도 긍정적이지 않나 보는데, 다만 실적은 계속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그런 좀 내부자 매수가 있었고, 전자공시 쪽에서 어제 공시 쪽에서는 DYPNF 아시죠? 여기가 또 PCS 이제 분체 이송이라 그러죠. 화학 제품 같은 거 이렇게 이송해 주는, 우리 한번 영상 봤죠. 실로는 그런 걸 이제 또 하기 위해서 뭐 이렇게 분체를 담는 용기죠. 이게 아주 큰 거 통. 그건데 그 한화가 하는 프로젝트에 아마 혹시 궁금하신 분들은 회사 전화하셔가지고 에버그린 프로젝트가 뭐냐 한번 문의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DIPNF는 여전히 수주 잘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꾸준하게. 대주전자재료는 2차 전지용 실리콘 응급제 제조시설 확대 따라서 설비 구매 한다라는 공시가 떠서 이것도 역시 좀 긍정적이죠. 예, 실리콘 응급제 그만큼 수요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이 어제 좀 나왔습니다. 그래서 131억 정도 투자한다라는 좀 내용이 나왔고, 내일 또 말씀드리겠지만 오늘 TFE 아시죠? 소켓 그 회사가 설비 투자 좀 하려고요. 뭐 토지인가요? 뭐 이렇게 매입했다라는 또 공시가 나온 것 같더라고요. 이제 그런 것도 이제 증설 공시랑 좀 비슷한 거죠. 그리고 어제 나왔던 것 중에 백산이 요건 잘한 거죠. 주식 전량소각 자사주 공시가 떴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좀 칭찬해줘야죠. 전체 주식의 한 2.2% 정도 있었으니까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 시장 이제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오늘 이제 종합주가 지수는 코스닥이 900 넘으면서 꾸준히 올라가고 있고요. 종합주가 지수는 2600까지 거의 근접했다가 약간 음봉이 나왔지만 그래도 양시장 모두 다 오늘 상대적으로 좀 견조한 흐름으로 마무리가 잘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약간 밀린 건 좀 아쉽지만 오늘 외국인들은 좀 팔았지만 기관이 좀 샀고요. 섹터로는 오늘은요 스마트카의 날이었습니다. 자율주행. 근데 이게 우리가 얼마 전에도 이 자율주행에 대해서 이제
일론 머스크 영상 제가 한번 소개해드렸잖아요. 예, 보고서 보면서. 예, 근데 자율주행은 이제 얼마 안 남은 것 같긴 해요. 오늘 기사가 나온 게요. 현대차에서 뭐 단독 보도긴 한데 올해 연말에 80km로 주행할 수 있는 완전 자율주행차 내놓겠다라는 내용의 뉴스가 떴습니다. 60km까지가 그동안 한계였는데 80km예요. 그러니까 더 높은 레벨이죠. 예, 그래서 그 고속도로에서 하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아마 그런 것들이 또 맞물려 가지고 오늘 이 스마트카 관련주들 다 급등해. 뭐 대표적으로 모트렉스, 오늘 세코닉스, 그죠? 유비벨럭스, 또 여기에 그 현대오토에버가 오늘 무려 12% 급등해 버렸어요. 하이비전은 스마트폰 쪽인데 글쎄요. 퓨런티어 갖고 있어서 그런가요? 아무튼 그리고 자율주행하면 또 캠트로닉스 우리 OLED로 생각하죠. 장비에. 그렇지만 그때 한번 설명해드렸지만 자율주행 사업도 있어요. 그리고 텔랩칩스, 그죠? 이번에 실적 좋았었죠. 그 AP 인포테인먼트용 차량용 반도체 설계 업체죠. 퓨런티어는 이제 카메라 장비 회사고, 이런 기업들의 오늘 주가가 좀 좋았던 것 같습니다. 다만 삼성전기는 전혀 영향을 못 받고 있어서 좀 그건 좀 아쉽고요. 그리고 반도체 장비 오늘 다 좋았습니다. 오늘 에이펙트가 인수설이 있었던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인텍플러스, 뭐 TFE, STI, 기가비스 뭐 다 후공정이 좋았어요. 전공정에선 주성 엔지니어링 좋았고, 오션브릿지, 제우스 뭐 이런 기업들도 고르게. 그래서 오늘 많은 기업들이 이렇게 뭐 아주 급등까지는 아니더라도 또 대체적으로 고르게 반등을 좀 했던 것 같습니다. 다만 압도적으로 후공정이 여전히 강한 것 같고, 2차 전지는 전고체 배터리 관련주들 약간 올랐고요. 비메모리 쪽도 오늘 조금 좋았던 것 같습니다. 폴더블 폰 관련주는 오늘 오랜만에 KH바텍이 조금 반등을 해줬고요. 웹툰 관련주가 오늘 일부 상승을 해줬고, AR 또 플렉서블 디스플레이, OLED 관련주도 좀 좋았던 것 같습니다. 자동차는 오늘 쌍용차 있죠. KG 모빌리티가 뭐 독보적으로 좋았고, 오늘 그 SK 이노베이션이 올라서요. 2차 전지도 분위기 괜찮았습니다. 자동차 부품도 오늘 좋았고요. 예. 아이폰 관련주들 이제 아이폰 생산 정상화된다, 뭐 이런 내용이 좀 일부 있었는데 역시 하이비전이 가장 돋보이는 상승을 오늘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낸드 쪽도 좀 올라갔고, 게임주들 오늘 조금 반등했습니다. 넵튠이 아마 신작 게임 나온 것 같은데 반응이 좀 괜찮다라는 그런 내용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고르게 올랐지만 오늘 수산주 좀 빠졌고, 육계 이런 테마주는 좀 빠졌고요. 조선주도 약간의 조정. 삼성이 좀 빠졌습니다. 맥신 관련주 역시 테마주. 오늘 테마주는 다 흔들렸고, 손해보험은 오늘 그 미국 금리가 빠지니까 바로 그냥 밀려버리는. 그래서 방어주였지만 오늘은 좀 밀린 흐름이었고, 일부 편의점 좀 빠졌고요. 음식료 업종도 조금 부진했고, 예. 건설주도 오늘 좀 부진했습니다. 네. 그러나 이제 대부분은요, 그래도 좋은 강세 흐름 오늘 보여서 오늘 상승 종목이 1,300개 정도 일단 넘어가는 굉장히 좋은 분위기로 시장이 오늘 마무리됐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한 가지 아쉬운 건 좀 삼성전자가 좀 한번 화끈하게 좀 움직였으면 좋겠는데 뭐 그런 건 아니라서 그건 좀 아쉬운 것 같습니다. 오늘 시총 상위 기업 중에서는 뭐 여러분들 대부분 오늘 고려아연 좋았네요. 고려아연 아시죠? 캠코 지분을 좀 고려아연이 늘려야 됩니다. 늘리면 아주 좋을 텐데 이제 뭐가 핵심인지는 아시겠지만 꼭 그러길 좀 바라고요. 그리고 메디톡스 휴젤이 소송한 게 아마 그게 뭐 기각됐었나? 그래서 아마 메디톡스한테 호재로 잡힌 것 같아요. 좋았고, 후공정 다 좋았고요. 그다음에 SK스퀘어, 대덕전자 좋았던 것 같고, Y젠터도 오랜만에 괜찮았습니다. 하나솔루션도 올라왔네요 오늘. 네. 그리고 에코프로 반등해줬고, 삼성 SDI, 아모르퍼시픽 다 괜찮고, 나머지 이제 대부분 1% 내외 정도 올랐고요. 오늘 좀 많이 빠진 거는 LNF가 사실 최근에 오른 게 거래소 이전 때문에 좀 올랐기 때문에 오늘 좀 빠졌고, 솔로엠은 왜 빠진 거죠? 이거는 요새 좋았는데 분위기. 기관이 그냥
주식을 근데 오늘 IR이 있었는데 뭐 안 좋은 뉴스 있었나요? 저는 아직 제가 뭐 몰라서. IR 아니죠. 지금 개최한 거 아니잖아요. 9월 1일인데. 이유는 모르겠습니다. 기관이 왜 이렇게 판 건지는 저도 뭐 알 방법은 없습니다. 근데 이건 뭐 회사 펀더멘탈 문제 아니면 좀 지켜보시면 될 텐데, 아무튼 이제 한 가지 단점은 이 기업도 많이 올랐잖아요. 그죠? 예, 솔루엠도 아시겠지만 주가 많이 올랐죠. 그래서 언제든지 이런 조정은 나올 수 있는데 오늘 빠진 거는 뭐 좀 체크는 계속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내용은 아직 잘 모르겠고요. 휴젤은 좀 악재가 있었고, 금양은 뭐 금양이 아마 그 신규 시설 투자 들어가는데 금액이 꽤 큰데 아마 자본 조달 관련해서 어떻게 할지가 좀 관건인 것 같고요. 롯데정밀학도 조금 부진했고, 예. 요새 이제 이 페인트주들 있잖아요. 롯데정밀학 뭐 이런 그 뭐였죠? 롯데정밀하고 그 KCC 그죠? 페인트 관련주들이죠. 요새 주가들은 일단 바닥은 찍은 것 같아요. 근데 좀 진짜 애널리스트 분들이 대부분 또 좋게 보시는데 과연 좋은 결과가 나올지 한번 잘 추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세 기업 다 싸죠. 네, 싸고 괜찮다고 저는 개인적으로는 좀 보고 있는데 주가는 어떻게 될지는, 그러니까 진짜 애널리스트의 추적대로 좋은 결과가 나오는지 그것도 한번 흥미롭게 지켜보세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런 아이디어를 통해서 이렇게 관찰하고 뭐 투자까지 했는데 결과까지 좋으면 정말 좋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공부하는 건데 그 좋은 결과 도출될지도 한번 지켜보시고, 아이디어가 훼손될 수도 있어요. 그러면은 또 정리도 해야 되고, 어쨌든 그건 꾸준히 뭐 저도 이제 리포트 나오는 대로 업데이트는 꾸준하게 한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덕산 네오록스는 오늘 좀 안 좋았고요. GS 리테일은 다시 좀 빠져버렸고, SM 빠졌고요. 하이브, 에코프로비엠 조금 흔들렸고, 파마 리서치. 그러나 뭐 대체적으로는 오늘 뭐 이렇게 아주 크게 빠진 기업들은 뭐 솔루엠 정도 제외하면 뭐 LNF나 좀 이렇게 크진 않았던 것 같습니다. 자, 아무튼 이제 제가 오늘 해드릴 내용은 여기까지고, 오늘도 좀 그 고생하셨고요. 예. 항상 말씀드리지만 너무 오른 거 좀 참아주시고 아무리 줘도 예, 흥분하시면 안 되고 항상 좋은 가격, 좋은 밸류에이션에 투자를 해야 다치질 않습니다. 그래서 그걸 꼭 계속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예, 그러기 위해서는 공부해야죠. 공부해야 뭐 싼지 비싼지 알 거 아니에요. 어떤 내용인지 알아야. 예, 그래서 아무튼 오늘 고생하셨고 저는 또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사칭 문자 제발 좀 주의해 주세요. 저는 여러분한테 문자 안 보냅니다, 제가. 예, 텔레그램, 카톡 이런 거 그런 데서 뭐 혹시라도 뭐 이렇게 뭐 가입을 유도한다거나 돈 내고 뭐 들어라 이런 거 있으면 그냥 전 절대 안 하니까 신고를 해 주시거나 차단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 고생하셨고 저는 내일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